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일단 시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자, 일단 미증시에서 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계속 오르다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이제 투매 포지션이다. 자, 위쪽에서 그렇게 보면 이게 좀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장 열리는 거하고 다음 주하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특성을 보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등등등 마가니 팡이니 해갖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증 발표하고 이제 2대 주주가 좀 주식을 많이 팔아먹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삼성처럼 액면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 그때 센티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버블을 확대해 놓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를 이제 위주로 한 이런 강세장 흐름이 끝난 거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아직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꼭 그렇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돼서야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변동성이 진행이 될 때 꼭 지금부터 이제 하방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건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 미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한 4%에서 5% 정도 빠지고요. 자, 다우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 빠졌어요. 자, 이 정도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유럽 증시를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내외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과 다우가 유럽보다 강했는데 지금 빠질 때 보니까 얘네들이 더 세게 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주도주나 대장주가 꺾였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그널도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흐름이 시작될 때 그런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체크해보는 이제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도 섹터, 주도 대장주가 많이 빠지고, 자, 유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소외된 쪽에 있는 섹터는 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락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됐다가 이제 다시 움직일 때는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미국 증시가 제일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 증시에서 보면 개파락이 이제 출발했지만 반등 흐름이 굉장히 셉니다. 마이너스 1%대 내외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요. 코스닥이 저는 한 3% 정도는 빠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등 흐름이 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자, 불안 요인이 이제 입혀지고 있는 투기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초가에 이제 투매가 좀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가는, 그런 자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급을 보면, 거의 개인이 한 1조 2천억 정도 산 것 같으네요. 코스피에서 이제 개인이 그 정도 샀고, 코스닥은 그거보다 매수세가 조금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유동성을 동반한 개인 자금의 수급 주체 흐름이 강하면서, 자, 미국 증시랑 조금 다른 흐름이었던 게 뭐냐면, 자, 애플, 테슬라 위주로 해서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됐는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애플, 테슬라를 이제 연결해놓고 보면 카카오라든가 바이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바이오. 그러면 애플,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테슬라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한 9% 빠졌으면 9% 10% 이렇게까지 빠지는 사람도 나오고 했는데, LG화학은 이거보다 덜 빠지고, 이제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5% 하락 시작해서 마이너스 5%까지 빠지고 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한 2%대 이렇게까지 돌려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흐름들이 보면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 수급 주체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언택트 바이오는 버블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수급 이동들이 수급 흐름이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시장의 하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때도 개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그 하락 매물을 이제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갈 수 있는지, 예탁금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신용 잔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포괄적으로 좀 살펴가면서 섹터별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에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에너지가 신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저는 이제 너무 빨랐던 거죠. 우리가 이제 웅진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입하고 요거에 대한 스탠스를 굉장히 좋게 봤었던 부분들은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빠르게 봤던 부분들이라서 중간에 노이즈 요인이 나와서 우리는 이제 이쪽 비중 싹 줄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예 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포지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밸류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자,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풍력이라든가 신에너지, 이쪽은 이제 1차 파동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자, 2차 전지는 1차 파동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2차 전지는 2015년에서 2017년도에 1차 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5G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것도 5G 같은 경우는 한 2017년도에 이제 1차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강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란다. 2차 전지 했고, 5G, 2차 전지.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 2019년도부터 1차 파동이 진행이 됐다고 보면 돼요. 자, 빅데이터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진단 쪽이 있을 것이고, 이제 코로나 진단 뭐 시약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게,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 게,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단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니까 다 빅데이터에 관련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2019년도부터 이제 강했던 부분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 IT 쪽에서는 빅데이터, 그리고 또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또 하나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네. 아무튼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반도체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은 2017년도에 1차 파동이 진행되고 2013년도에 1차 파동이 진행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에너지 이쪽은 이제 1차 파동이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2차를 이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1차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포지션이다. 왜냐면 숫자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 주가가 먼저 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들을 체크를 해서 미리 대응을 한다라는 게 이게 기약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파동보다 이제 두 번째 파동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리딩을 해나갈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3강 MNT는 제가 이제 회원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한번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328%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풍력 업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오너님이 이제 304%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2차 매도, 1차 매도는 이제 뭐 100% 구간대 한번 덜어놓고, 자, 두 번째 포지션을 취한 것 같고요. 150% 1차 매도 후에 304% 2차 매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복리 계좌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피오너님도, 그동안은 변동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확신이 없어서, 복리 계좌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제가 만들어 드렸음에도 참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자,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해가 될 때쯤,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수익이 이제 크게 나는 종목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라든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높아지고, 뭐 그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조용하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채팅에 이제 참여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성향 같은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회원분들이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로운 점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서로 조금 더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축가 교수님이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인증 감사합니다. 3강 MNT 이건 JYP 엔터 이제 뭐 100%, 아니 3강 MNT 자 4,400원 자 매수 편의가 19,100원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 취해가지고 지금 328%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서진 시스템 100%, 뭐 JYP 엔터 100%, 다산 네트워크스 100%, 대상홀딩스 100%, RF텍 100%, 피롭틱스 100%. 자, 100% 수익이라는 거는 제가 회원방송에, 이제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가벼운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기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의 폭, 생각의 폭을 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0%라는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수익률이고 어떻게 의미가 있는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되면, 자, 마이너스 100%죠. 상폐. 자, 우리가 흔히 하는 깡통. 몰빵 들어가서 상패 나오면 깡통이잖아요. 그쵸? 자, 그 손실이 한계가 100%란 말이에요. 이 이상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없어요. 근데 수익은 100%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요것보다 자, 이게 어때요? 자, 확률이 높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근데 이 100%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려면 어때요? 자, 장기적인 포인트, 이제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가져야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루 보유해갖고 이틀 보유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가면 돼요. 그러면 이런 수익률들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뭐 내가 뭐 100%, 200%, 300%, 500% 수익을 냈다 그래갖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수익들은 그냥 계속 반복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수도 없이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의 기간 동안 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런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 챙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경험이 정립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조금씩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유를 해가고 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키워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평생투자 태평성대님도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평생투자님은 15,000원 구간에 자, 수익률 131%. 자, 절반 매도 포지션 보셨네요. 자, 감사합니다. 절반 매도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태평성대님도 303%. 자, 9월 4일날. 평생투자님은 8월 30일날. 자, 인증을 해주셨어요. 9월 4일이면 이제 오늘이죠. 자, 절반 들고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3강 MNT 투자 스토리.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가치주 섹터 비중을 제가 이제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치주 섹터 비중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풀로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 리딩은, 공식 매수 추천은 못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회원방송에서 한번 읊어드리면서, 자, 이건 이제 1000% 가능성이 업사이드가 좀 나오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코멘트들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상강 MNT라는 종목 하나만 가지고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기업 내용을 보면, 일단 조선. 기자재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선 뭐, 부품업체 뭐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풍력 관련된 테마로 엮였는데, 이건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고, 풍력이라는 산업이 진짜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과거에 2차전지 2015년? 그때 포지션이 지금 2020년도 자, 풍력 관련된 섹터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줄 섹터군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저번에도 회원방송에서 회원방송에 낸다. 회원방송에서도 유튜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 앞으로 2030년까지, 2035년까지 보통, 이 시장 캐파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거의 50배에서 100배, 200배까지, 시장을 확대시킨다라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왜 지금 이런 업황이 열리는 걸까요?
자, 유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인류가 그동안 이제 경제를 뭐라 그래야 되지? 성장시키고 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를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줄여가자 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유럽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선진국에 가장 먼저 다가선 국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체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이제 확산을 하면서 큰 시장을 먼저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트렌드로 잡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나 풍력, 신에너지 시대는 당연히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7년, 18년부터 이제 이쪽 에너지 섹터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업황이 굉장히 좀 다운사이드가 많이 나왔던 이유들은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노선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노선을 탄 게 뭐냐면,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야, 나는 환경 파괴가 무슨 기존 그런 것들 뭐라 그래야 돼, 온난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반대되는 포지션들을 취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용을 써도 요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높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자,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자, 미국하고 유럽, 그동안에는 유럽에서만 모멘텀들이 있다가, 자, 미국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움직이게 되면 중국도 따라가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있는 투자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존보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에서도 다운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쪽에 이제 투자가 되고 하고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지금 에너지 효율이 원자력을 넘어섰어요. 저도 이거는 이제 안지 얼마 안 된 사실인데, 원자력보다 풍력이, 이거는 이제 풍력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람 세기라든가 이제 국가만의 뭔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 단가가, 풍력 단가가, 자, 원자력보다 30%가 저렴해졌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원자력을 이만큼 늘리겠다 했다가 이걸 다 취소하고 이쪽으로 오히려, 자, 늘리겠다라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뭐하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에너지 효율이 풍력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럼 원자력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원자력 그런 관련 기업들은 다 망했냐? 우리나라도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들, 이런 기업들 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풍력에도 쓰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터빈이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기술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섹터 전체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될까? 미래 업황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자, 지금보다 50배, 200배가 성장할 거다. 그러면 지금 캐파보다 이만큼 시작하면, 자, 기업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냐? 시장이 50배에서 200배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 50%는 빼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50%에서 70%는. 자, 보수적으로는 70% 정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가 이만큼 커지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왜? 시장 파이가 그만큼 커지니까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 파이가 커지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어떻게 돼요? 단가도 빠르게 내려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경제에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유럽에서만 드라이브를 걸던 부분들이 미국이라든가 중국도 이제 합세를 하게 되면, 물론 중국은 유럽처럼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에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도 있고 뭐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막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효율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은 중국이 글로벌 1등, 2등 다 잡고 있는 거고,
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 효율이 유럽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풍력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시장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그러니까 사막 있는 쪽에 이제 진출을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이 다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제 자국 기업들 밀어주기가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이제 경쟁력이 거의 차이가 지금 별로 크게 없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인도 시장,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제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런 불공정 거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풍력 시장이 태양광 시장보다는 더 매력적이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율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 보니까 글로벌리 불만도 많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돈으로 자원을 다른 쪽에서 사오는 금융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회는 어디에 더 많아요? 당연히 풍력 쪽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보다 풍력 쪽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50배 200배 성장하는데 여기서 50% 70% 딱 잘라주면 대충 10배에서 30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보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돼요. 10년 15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탑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기업들을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신에너지 쪽은 풍력과 수소, 이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미래의 2차전지 섹터처럼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은 섹터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삼강 M&T라는 기업의 이제 개별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하부 구조물, 뭐 이제 풍력이 이제 바람개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우는 거 뭐 있으면 요거가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이 대를 만드는 뭐가 있고 이 바람개비 뭐가 있고 이 밑에 이제 뭐 이제 해상풍력 뭐 진행하면 이제 하부적으로 이제 이게 부식이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나눠져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전체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게 커지면 삼강 M&T라는 기업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15년 보면 100배 갈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자, 50배 100배가 가능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자, 업사이드가 제가 2, 3년 후 업사이드가 2~3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년 10년을 확장해놓고 보면 자, 2년 후 3년 후에 자, 업사이드가 2~3배 3배 5배가 되면 여기에서 또 2년 3년을 더하면 자, 2 곱하기 3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배 20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이게 예를 들어서 40만원 100만원 가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편입에 대한 스탠스를 정리해드렸던 4,000원 구간대에서 보면 자, 이게 100배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다만 1년에서 2년 뭐 2년에서 3년을 놓고 보면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미래 실적을 지금 땡겨왔으니까 2, 3년 후에 업사이드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땡겨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산출을 해보면 적정 가치가 한 3만원 정도 보여지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언제 포지션이냐? 자, 2년 후 거예요. 3년 후 거. 최소 1년 이상의 밸류를 땡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이 업사이드라는 건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발표를 하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상황에 따라서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OLED 산업이 지금 그렇잖아요. 산업이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면 이제 뭐 발주 연기가 되고,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이 이제 뭐 재확산된다거나 뭔가 악재 요인들 어떤 것들이 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안 좋은 센티를 만들어준 시점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를 기다려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풍력 쪽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면 풍력 관련된 1차 파동 3인방을 일단 놓고 보면, 자, 유니슨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니슨하고 두산중공업 정도가 어떻게 보면 터빈이라 그랬나? 아, 이게 헷갈리네. 아무튼간 요쪽에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거 두 기업밖에 없어요. 두산중공업하고 유니슨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풍력 쪽을 우리나라에서 키운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에서 거의 최대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후까지 200배를 키운다고 그랬어요. 지금 규모보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수혜볼 기업은 유니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닥 구간에서 제가 이때 500원, 막 600원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도 좀 담아두면 나중에 진짜 리턴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제 공식 추천은 안 나갔죠. 왜냐면은 2017년도, 18년도에 OCI라든가 웅진에너지로 크게 다친 기억이 저도 있다 보니까 이걸 업황을 확인을 하고 이제 보자라는 관점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요렇게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파동은 보통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무튼 유니슨 같은 경우도 이제 1000% 넘었죠. 오늘 보니까 뭐 상한가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5,980원이니까 바닥 구간에서 보면 이제 1000%가 넘었죠. 이때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 시점이 8월 30일이니까 자, 월요일이니까 좀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넘었고 상강 MAT도 이제 뭐 1000% 넘었고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1000%가 다 넘었죠. 자, 한 1000% 정도 파동이 나오면 보통 1차 파동이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이 한 100%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죠. 보통 1000%에서 2000% 정도 이제 대장주들이 이제 이제 나오게 되면 자, 이거 1000% 구간에 사가지고 100% 먹자고 요런 거 사는 거는 전 안 합니다. 자, 이 스탠스를 정리를 할 때 자, 1차 파동이 진행이 됐으면 제가 뭐라 그래서 계속 회원방송이고 유튜브 방송이고 제가 파동이론을 저한테 맞는 이제 파동이론을 제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뭐하고 하는데 1차, 2차, 3차에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는지 강조를 하죠. 뭐예요? 자,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풍력 관련된 섹터는 지금 어때요? 투심이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핫하죠. 뜨겁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땐 뭐라고요? 비싼 거예요. 자, 풍력 같은 경우는 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저만 알고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라든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언론에다 마케팅을 이빠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이 좋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돈이 이걸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뭔 말이냐면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유상증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주들이 보면 이쪽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캐파를 굉장히 크게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그럼 그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요인들이 주가에는 악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성장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 성장이라는 건 당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 보면 뭐 8월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또 틀어버린다 그러면 성장 규모는 조금 더 약해질 수 있겠지만 성장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쪽 섹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체크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저는 이제 원자력이 무조건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30%를 더 싸게 만든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커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싸니까 기업들이 정부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원자력 시장은 죽어가기 시작하겠죠. 이게 시장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전체 캐파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면 점점 더 이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비용 격차가. 그럼 풍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뭐고 하면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국가 경쟁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를 안 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이 정도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정부에서 밀고 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진짜 세상에
에너지 흐름이 지금 바뀌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인데 지금부터 2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팔 거다. 지금 사도 돼요. 그래서 이게 50%가 빠지든 70%가 빠지든 골고루 그냥 추가 매수하면서 버티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2년에서 3년 그 기간 동안 놓고 보면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봐야 1, 200% 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 10배가 올라가는데 1, 2년 안에 올라갈 거다? 요거는 파동이론상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구경한 적은 닷컴 버블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닷컴 버블 때처럼 만약에 버블이 낀다 그러면 90% 폭락할 때 사면 되죠. 산업은 성장을 해도 어차피 주가는 빠질 거니까. 자, 그런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분할매도 포지션 보고 비중 끝까지 끌고 가야죠. 그럼 많이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니까. 또 사면 되니까. 확장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파동에서 3인방, 일단 대장은 삼강MT 유니슨 CS 베어링 정도 보여줘요.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이제 뭐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CS 윈드라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뭐더라? 제가 이제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해상타워에 관한 부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점유율이 뭐 한 27%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풍력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1위 점유율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삼강MT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뭐 있을까요? 자, 하부 구조물 만들고 뭐 하면 여기에다 이제 부품을 대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삼강MT는 수주가 먼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주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정치가 먼저 잡힌단 말이에요. 자, 체크 포인트는 뭐예요? 자, 하부 구조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들어오면 거기에다 이제 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자, 이 관련된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나가면서 지금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니슨, CS 베어링 요 기업들은 자,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뭐고 하면 이제 뭐 먼저 담아보는 거예요. 거의 확실시 되는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카테고리를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찾아가야죠. 두 번째 파동의 대장이 될 기업들을 찾아가는 거죠. 1차 파동의 대장인 기업 중에 2차 파동에도 대장일 수 있어요. KMW 같은 경우 5G에 보면, 자, 1차 파동에도 대장이었는데 2차 파동에도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들 중에 하나였어요. KMW 같은 경우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인이 있을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자, 숫자가 확장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유니슨이라든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숫자가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자, 미래 이제 기대치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국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뭐 하게 되면 이 투자 부분들은 이제 미뤄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뚜껑을 깔았는데 여기 경쟁자들이 이제 들어올 경우들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이쪽 업황은 봐야 한다. 자, 풍력 섹터가 2차 3차 파동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대장주가 바뀔 거예요. 지금 대장주는 유니슨, 삼강MT, CS 베어링이에요. 왜 바뀌냐? 얘네들은 이제 밸류 반영을 많이 해놨어요. 그럼 조정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30% 50% 빠졌어요. 자, 적정 밸류가 예를 들어 삼강MT가 지금 2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빠졌어. 1만원까지 빠졌어. 그럼 어때요? 제가 이거 적정 가치 지금 3만원 정도 보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올라가봐야 200%예요. 이제 뭐 삼강MT가 1000원, 2000원대에서는 어때요? 3만원, 4만원 가면 1000%, 1500%잖아요. 근데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해놓으면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가서 적정가치 구간까지 간다 그래도 상승률이 200%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업사이드가 크게 나오고 그걸 반영하게 되면 또 500%, 1000%씩 나오는 거예요. 좋은 기업과 주가의 상승률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게 공부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풍력 섹터도 이런 흐름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태양광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1차 파동에서는 자,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뭐하고 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유상증자에서 캐파를 늘려놓고 뭐하고 했는데, 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저가 이제 반덤핑으로 이제 막 쏟아내면서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증설을 해서 캐파를 늘려놨는데 그러니까 생산 물량은 늘려놨는데 마진이 줄어들고 막 적자로 들어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자 2차 파동, 3차 파동부터 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가 어떤 기업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지 우리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움직이고 뭐 했을 때는 어때요? 1차 파동 때 대한광통신이 막 날아가고 했을 때는 자, 잠자고 있었던 이런 기업들이 어때요?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추정치가 잡히고 슬슬슬 이제 밸류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풍력 섹터에서도 2차 파동, 3차 파동 대장주들은 모습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자, 유니슨하고 삼성MT, CS배열은 이런 기업이 아닐 거예요. 이런 기업 중에도 대장 흐름이 진행이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업들도 조정이들은 무조건 다 봐야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보다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은 뭘까?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쪽 관련된 섹터에서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에이스테크가 어때요? 오이솔루션도 어때요? 자, 2차 파동 때 자 상승을 뭐 한 800% 해놨어요. 여기서 한 800% 해놨어. 그러니까 상승력이 에이스테크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스테크가 이제 업사이드가 막 나오고 뭐하고 하면 지금 적정 가치가 한 대충 10만원, 15만원 보여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업사이드 이제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동안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서 여기서 움직일 때 이거 800% 움직이는데 얘는 100%밖에 못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튀는 거죠. 결국은 밸류를 맞춰간다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 평가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밸류 평가를 제대로 반영받고 있지 못하려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보이는 게 없죠. 숫자가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보다 싼 가격에서는 유입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가치 판단이라는 걸 다 하고 투자를 해요.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다. 맞는 얘기고,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근거는 자, 가치 판단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고점에 세력이 무슨 뭐 물량을 털어서 개미나 떠넘기고 나간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떠넘길 수 있을까요? 밸류보다 버블이 입혀졌다 그러면 물량을 많이 내놓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비싼 구간에 세력의 자금을 이제 세력의 물량을 받아주고 저평가 구간에 세력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이유는 변동성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가치에 대한 이제 밸류 측정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기준점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또 함께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이런 기회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신에너지 업황은 다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주도 섹터가 뭐예요? 지금 주도 섹터가 자 2차전지, 자 5G, 그렇죠? 그럼 언택트. 근데 언택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숫자가 안 보입니다. 숫자가 이제 보여지는 게 없대 한두 개가 나오는 거고 섹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숫자가 안 보인다. 그럼 뭔 말이에요? 요거는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또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2차전지 5G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숫자가 다 보이죠? 자, 업사이드 폭만큼 이제 주가가 더 갈 거라는 거예요. 이미 숫자가 보이는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풍력이라든가 에너지, 수소 쪽은 어때요? 지금 숫자가 아예 안 보이죠. 자, 이런 산업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대충 가치 투자라는 거를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자,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고 남들은 이미 수익을 많이,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포지션에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수익을 키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도 섹터의 변화라는 거는 자, 이제 세상에서 이제 업황이 잡혀가고 산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산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사이클을 따라서 경제라는 게 따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확장 규모가 큰 산업군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가 그 산업군이 파이를 크게 키워서 안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요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순환 사이클을 만들면서 경제라는 거는 우상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거예요. 자, 풍력 관련된 쪽에서는 자, 이 신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는 저는
사고 싶어 죽겠습니다, 저도. 눈에 막 보이니까. 야, 이거 10년을 놓고 보면 그냥 무조건 먹는 건데. 확률 이건 한 99% 보여. 그냥 무조건 사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럼 노이즈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비싸게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빠진다라는 게 아니까. 그 변동성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시장의 조정이 좀 들어오는 구간이 지금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지만, 그 포지션을 끈질기게 기다리다 보면, 자, 효율적으로, 어떤 산업에서 기회가 잡힐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기회들이 꾸준히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지금 사면, 자, 풍력이라든가 시대에너지처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섹터는 안 사요. 저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산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저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거, 건설 같은 거 산다고요. 사람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중의 관심이 몰려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럼 대중의 관심이 몰려 있다. 그럼 뭐예요? 조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대중은 장기적인 포지션이 아닙니다. 항상 대중은 단기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 싼 자리를 만들어줘요. 자기들이 물량을 많이 내놔서. 그냥 그런 포지션들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제 대중이 다 관심을 두고 있는 sek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미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가에 다 반영해 놔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요만큼 올라와 있는 거고요. 보면 바닥에서 다 이제 1000%씩 올라와 있으니까 코로나 리스크 이후에 또다시 이런 리스크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봐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2015년대 이제 13년도에 이제 주도 섹터가 진행이 돼갖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쪽이에요. 2013년도부터 계속 강했어요. 자, 이때는 그럼 이 이전은 뭘까요? 이 이전에는 이제 음식료 뭐 등등 화장품, 자, 이쪽에서 주도 섹터가 반도체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2015년에는 자, 2차전지, 5G, 또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 요런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2017년도부터다. 자, 이제 1차 파동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되는 시점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또 반도체가 이제 뭐 이 흐름을 받고 2019년도부터는 또 5G가 흐름을 받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그동안에 안 보이던 빅데이터 쪽하고 새로 이제 풍력이라는 쪽이 이제 풍력이라는 에너지 이쪽 카테고리가 어때요? 이 주도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정이 들어온다면 얘네들은 또 가겠죠. 그럼 얘네 다음은 뭐냐? 또 다른 카테고리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 섹터라든가 돈은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요. 기회는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만약에 폭락이 와준다 그러면 완전 땡큐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섹터를 또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과거 데이터를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하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공부를 하면 그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그런데 모습을 바꿔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뀔 거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인력, 자, 노동을 앞으로는 자, 사람이 기존에는 했는데 이 사람이 기계에게 노동시장을 다 내줄 거야 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자, 요런데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서 기계한테 넘어가는 중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쵸? 그 다음은 뭐예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 보면 자,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자,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애는 안 낳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경제 주도권을 다 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밑에다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이런 구조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구는 영원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도 이제 인구가 느는 국가들은 어디에요? 지금 굉장히 못 사는 국가들, 뭐 아프리카라든가 무슨 뭐 동남아 중에도 지금 서서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도 경제 규모가 올라오면서 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폭이 증가폭이 줄어드는 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남아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똑같이 고령화 시대로 진입이 될 거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입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인구가 앞으로는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대 수명이 어떻게 늘어났을까요?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옛날보다. 병이 나면 고치는 비율이 높으니까 더 오래 사는 거죠. 그러면 고령화 인구가 지금보다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로 가게 되면 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약에 대한 수요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밀러라고 복제약을 쫙 풀어버리면, 자, 신약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이고,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은 정부에서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골고루, 이 전체 시장을 골고루 사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 자, 기존에는 원자력하고, 자, 원유 주도의 에너지 시대였어요. 자, 이게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전기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전기를 생산하는 기본이 이제 원자력이었는데, 자, 이 원자력이 지금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경우로 바뀌고 있는 거고. 자, 원유를 소비를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60% 소비를 해줬는데, 이 자동차가 전기로 바뀌면서, 자, 에너지가 어때요? 자, 석유에서 전기 수요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석유 수요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해갖고 석유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석유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수요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자, 석유를 이제 시추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이제 차이가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단가가 마진이 안 났고 뭐하고 한 나라들은 어때요? 석유 생산을 중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독과점적인 구조들이 갖춰지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때요? 독과점적인 구조가 갖춰지면, 자, 공급량을 조절해갖고, 가격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물가에도 연동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물가에 이제 자원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석유의 힘은 약해지고, 자, 전기의 힘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기 생산을 효율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게 해나갈 수 있는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읽어낼 수 있는 흐름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과정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변동성이라는 건 중간중간 일어나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풍력 뭐 이거 키운다 뭐 한다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캡 해가지고 논아먹으면 답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글로벌 기업들이라서. 근데 만약에 글로벌에서 자국 기업들 다 추진하고, 예를 들어 자국 기업들 다 이제 챙긴다고 중국처럼 만약 시장을 막아버린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 유럽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산주의로 바뀌어, 시진핑처럼 그런 체제 쪽으로 바뀌어요. 자, 공산주의 체제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사실 유럽은.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복지를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그렇게 자리가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보다 발전된 사회주의로의 세상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바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든 놈들이 많이 바뀌게.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게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좋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면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자, 이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결국은 성장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다만 이 사이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자, 노동이 사람에서 기계한테 넘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타다 같은 경우 보면, 자, 그 어떤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일단 성공의 바늘에 올려놨는데 결국은 택시기사들 반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문 닫았단 말이야. 타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문을 닫았죠. 우리나라에서 우버라든가 그런 공유경제 시스템들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택시기사들이 질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원자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문정부 말고 다른 정부로 바뀌었는데, 정부가 바뀌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원자력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 원자력 비중을 늘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잠깐 부침을 겪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변동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원자력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만약에 우리나라 원자력을 다시 이제 키운다 그러고 뭐 신에너지 이런 거 안 해. 뭐 이렇게 만약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글로벌 추세가 바뀔까요? 일단 발전 단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미친놈이 발전 단가 높은 걸 하겠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이건 부패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그동안 효율이 있었던 건 발전 단가가 가장 낮으니까 그랬던 거고 발전 단가가 이제 풍력이 더 좋아졌는데 원자력을 민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리스크 요인은 원자력이 더 큰데 이거는 분명히 부패가 끼게 될 거죠. 끼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일단 복잡하겠지만 리스크 요인을 잡으면서 굉장히 많이 빠지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풍력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매출 규모보다 해외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빠져주면 기회인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정책 방향을 따르게 잡아서 이제 센티가 안 좋아져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근데 진짜 순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외에서 일어나. 그럼 이거는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지는 거잖아. 이런 걸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기준을 가치에다 두고. 큰일이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대충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자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